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자, 지금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제 방송을 뜨문뜨문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 경제 위기가 다가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도 동시에는 지금 현재 어쨌든 시장이 강세장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경제 위기 그리고 강세장 요 사이에서 시장은 올라가는데 경제는 악화되고 있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지금 시장이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지 이 아이디어를 조금 제 생각을 공유해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대부분 제가 방송에서 했던 얘기들인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좀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제는 매크로로, 마켓 타이밍은 차트로 분석하자,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다양한 경제 데이터를 보면은 경제 위기의 리스크가 높아진 건 확실히 맞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주가도 이렇게 쭉 빠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 사전에 대응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위기를 맞이하겠죠.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컨퍼런스 보드, 미국 컨퍼런스 보드의 이제 경기 선행지수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미국 컨퍼런스 보드 관련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미국 컨퍼런스 보드가 이제 컨퍼런스 보드 상의 어떤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라고 해서 주가랑 비슷하게 움직이거나 주가보다 더 빨리 움직여서 경제 침체가 언제 터질지,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있어요. 물론 떨어지면 당연히 안 좋은 겁니다. 경제가 악화된다라는 이슈인데, 경기 선행지수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경제를 더 앞서서 움직이는 다양한 경제 지표를 혼합해서 만든 지표라서 경기를 선행해서 예측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지표거든요. 근데 이 경기 선행지수가 고점 찍고서 그 이후에 얼마 뒤에 경제 침체가 터졌냐, 뭐 빠르면 한 달, 뭐 오래 걸리면 이제 20달도 걸리곤 했는데 지금 벌써 32개월, 대충 이제 32개월 훨씬 넘었을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한 4, 5개월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제 1959년부터 현재까지 경기 선행지수가 이제 하방 추세를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경제 위기가 안 온 적은 한 번도 없었긴 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기 선행지수가 떨어지면 어쨌든 경제 위기라는 게 터지고, 경제 위기라는 게 터지면 주가가 크게 폭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쇼크, 글로벌 금융위기, 닷컴 버블, 1990년 저축 대부조합 사태 등등등 주가가 크게 폭락하는 많은 이슈들 속에서 늘 경기 선행지수가 폭락을 하곤 했어요. 근데 지금 경기 선행지수가 상당히 큰 수준으로 폭락을 했고, 이렇게나 폭락하게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경제 침체가 안 터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경제 침체는 안 터질까? 안 터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터질 거니까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경제가 악화되는 거는 확실한,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봤을 때 경제 위기의 리스크뿐만 아니라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 경제가 악화되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 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사실 요 지표, 요 데이터보다 훨씬 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에서 기대지수와 현황지수의 어떤 데이터가 있거든요. 요 지표가 뭐냐면은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큰데 그거에 대해서 결과값은 별로 안 좋을 때, 즉 소비자들의 경기가 좋아지길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제가 안 좋아질 때 이 지표가 위로 튑니다. 근데 지금 이 지표가 이렇게 위로 가파르게 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지표가 가파르게 위로 튀게 되면 무슨 일이 터지냐면은 코로나 쇼크 터지면서 주가 폭락, 그리고 이 지표가 급등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주가가 폭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왔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모든 종목이 대부분이 다 반토막 이상이 났죠. 많이 떨어지는 종목은 마이너스 90%까지 나왔었어요. 자, 그리고 이 지표가 바닥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즉 파란색 선이 바닥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요 빨간색이 주가거든요. 쭉 떨어지면서 닷컴 버블 터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마존이 마이너스 95% 빠졌죠. 이런 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에 이렇게 지표가 급등하면서 위기가 시작될 거라는 암시 신호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지표가 빠르게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게 사실은 요 지표가 딱 급등하기 시작하면은 경제가 오늘 망가지냐 한 달 있다 망가지냐의 차이지, 사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경제 위기가 이제 시작이
시작이 되고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다 크게 폭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하방 압력이 크게 시작되거나 하락하던 와중에 하락 변동성이 더 커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로는 사실은 얼마 안 남았다라고 이렇게 신호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요 정도 시점까지 되면은 주가가 1차적으로 폭락을 했다가 2차 폭락을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주가가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이게 조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경제 데이터를 찾아보면 결국 경제는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게 확실히 확인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꽤 보신 분들, 특히 제 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랐던 적이 사실 굉장히 드물어요. 언제 빼고 이런 적이 처음이냐? 대공황 이래로 처음입니다. 1929년에 미국 대공황 터져서 지수가 3년 동안 89%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참고로 IMF 때 우리나라 지수가 75%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IMF 때보다도 훨씬 더 가파르고 힘든 이런 위기가 바로 대공황이었는데 그 대공황 때 이래로 지금 이렇게 경제랑 주가랑 반대로 움직인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할 수 있겠죠. 아무 문제 없거나 아니면은 진짜 큰 위기가 터지기 직전이거나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 가능성인 측면에서는 여기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사실 이겁니다. 경제는 결론적으로 뭔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게 확실히 맞고 요거는 데이터로 봤을 때 굉장히 정확한데 데이터로는 거짓말 안 합니다. 하지만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 위기라는 거는 신호가 왔다고 해서 곧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주가라는 거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의 심리와 이슈 이런 것들의 결합한 결과물이에요. 우리는 투자를 수익을 보려면 결국 주가가 올라가야 수익을 봅니다. 그러니까 차트 매매를 하는 사람을 저도 옛날엔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작 제가 현재 경제 분석이랑 차트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어떤 스승님 만나 뵙고 배우게 된 계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는 주가가 올라야 수익을 봐요. 그러니까 경제가 뭐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뭐다? 주가가 올라야지 우리는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가가 결국 모든 걸 다 말해준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안 좋아지고 있는 게 확실히 맞지만 지금 투기 심리가 극에 달해서 그런 것 뿐이지 사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차트로 이런 것들을 분석하셔서 잡아내시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저 같은 경우에도 결국 매매는 차트로만 합니다. 제가 매매하는 방식도 차트로만 하는데 경제를 왜 분석하냐면 장기적인 흐름의 관점에서 큰 기회가 올 때마다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경제 분석이거든요. 한 이제 장기적으로 치면 6년에서 8년에 한 번씩 경제 위기가 오고 100년 동안의 통계로 봤을 때 최근 몇십 년 동안 봤을 때는 10년 정도에 한 번씩 경제 위기가 터져요. 근데 이런 이제 빅 이벤트는 결국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위로든 아래로든 변동성이 크게 튀게 되면 결국 그 변동성을 잘 잡으면 수익이 되기 때문에 경제 위기는 투자에 있어서 하나의 큰 이벤트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이벤트는 매크로로 잡아내고 작은 이벤트들은 차트로 잡아내는 이런 활동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경제 위기가 올 거니까 모든 투자를 하지 말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 다른 판단을 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단기나 스윙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길어봤자 2주 내에서 익절을 하는 이런 이제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경제 분석의 비중을 좀 낮추시고 매매를 계속 하셔야겠죠. 개별 종목이 내 뜻대로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지수가 약간의 하락 추세가 되더라도 내 종목만 올라가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응하실 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가격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 시점 최고의 투자 전략은 뭘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들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정답은 단기 주도 종목 요것밖에 답이 없어요. 장기적인 경제 리스크 이제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의 리스크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주가가 5년 뒤 10년 뒤에 지금보다 현재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워렌 버핏이나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이제 유명 투자기관의 전문가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경제 분석을 매크로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모든 투자자들은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손가락 빨고 있을 거냐 쉽게 말해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투자로 봤을 때 현 시점의 최고의 투자 전략은 뭐냐? 단기로 투자를 하면서 그러니까 2주 이내에 승부를 볼 수 있는 매매 전략을 가져가면서 주도 종목 시장에서 지수가 횡보일 때도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올라가고 이제 올라갈 때는 더 크게 올라가는 이런 종목을 이제 주도 종목이라고 합니다.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을 매매하는 게 가장 현명한 현재 방법이라고 봐요. 자, 그럼 현재 어떤 종목이 주도 종목이냐,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자, 일단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동향을 보게 되면 현재 실적을 쭉 봤을 때 S&P 500 평균으로 봤을 때 실적이 좀 이제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입니다. 이거는 매출이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S&P 500 평균으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 정도, 대략 5% 정도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지금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적을 지금 이제 실적을 더 키우고 있는 이런 섹터가 있는데, 거의 다 대부분 시장을 현재 주도하는 섹터입니다. 기술주,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그 다음에 빅테크 종목들, 이런 쪽 섹터들이 실적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 반대로 에너지 종목들이나 산업재, 즉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 종목들은 지금 약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실적이 개선되면 어쨌든 주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이 잘 개선되고 있는 주도 섹터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으로 치면 미국의 주도 종목은 빅테크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즉 성장주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치면 바이오 종목들이 주로 요 주도 섹터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이런 쪽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을 주로 공략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는 대선이 앞당겨져 왔으니까 대선 앞두고서 여러분들 트럼프 관련주 주목해보라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트럼프 관련 종목이 수십 %가 올라가면서 지금 대선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또 이제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런 흐름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경제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올수록 트렌드는 180도로 전환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게 시장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7월 이후로 지금 섹터 쪽 성과들을 보게 되면, 기존에 많이 상승을 하던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실적이 많이 개선되던 IT 업종이나 뭐 빅테크 종목들,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크게 못 올랐는데 반해서 유틸리티나 부동산, 금융, 지금까지 상승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이런 쪽 종목들이 지금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섹터 쪽에서 주목을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많이 안 올랐던, 오히려 빅테크 종목들이 오를 때 횡보하거나 하락 추세를 보였던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보통 이런 흐름들이 바뀔 때는 경제 침체가 목전까지 다가왔을 때 이런 흐름들이 이제 보이거든요. 되게 재밌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주도 섹터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전제도 해주셔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주도 종목을 공략하시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이제 장기 투자, 뭐 이제 3달이나 6개월 이상을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현금 보유가 가장 투자 측면에서 매력적일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제 시스템이나 경제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되는 이런 시스템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데,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죠. 근데 이 체계적 위험은 투자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체계적 위험에 더 노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주도 종목이나 이런 것들로 공략을 하면 되지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금이 가장 매력적인 포지션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당장 뭐 아무 투자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춰서 좀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는 상황이고, 자, 3번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3번째는 이번엔 다르다. 요게 이제 외국에서도 이 말이 유명하거든요. 뭐 this time it's different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가 오를 만큼 올라서 고점에 도달했을 때 경제 위기의 신호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아니야, 이번엔 달라, 이번엔 경제 위기 안 올 거야, 이번엔 연착륙을 끝날 거야, 매번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에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해요, 늘.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시장 심리를 보게 되면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많은 투자자들이 절대 경제 위기는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안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난 경제 위기의 모든 상황들 또한 IMF 때도 IMF가 올 거라고 경고한 사람이 있었고, 닷컴 버블이 올 때도 닷컴 버블이 올 거라고 경고한 사람이 있었고, 늘 있었어요. 그 말을 주의 깊게 들어줬느냐 아니면 무시했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어마어마하게 갈렸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재밌는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데이터 중에 하나예요.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 시스코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스코라는 회사랑 그다음에 현재 엔비디아를 비교하는 데이터인데, 요 데이터가 뭐냐면은 쉽고 간단하게 말하면은 미국의 GDP가 있다라고 했을 때 미국의 GDP에서 가장 지금
잘 치고 나가는, 다르게 바꿔서 말하면 가장 버블인 종목의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GDP가 100이라고 했을 때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0이라면 10%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닷컴 버블 당시 시스코가 굉장한 버블이었던 종목이거든요. 모두가 다 시스코에 열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스코는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라우터 이런 이제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닷컴 버블이 이제 뭐였냐면 인터넷이 전 세계에 보급되면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게 바로 닷컴 버블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시스코가 어떤 회사였냐? 지금의 엔비디아보다도 더 어쩌면 절대적인 종목이었어요. 왜냐? 인터넷이 앞으로 세상을 바꿀 건데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시스코가 만드는 제품이 필요해요. 근데 시스코 말고도 다른 회사에서도 제품을 만들지만 시스코를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세계 1위의 장비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라우터나 이런 네트워크 통신 장비. 현재도 시스코가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시스코라는 회사가 없었어도 우리는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게 결론이 나니까 결국 시스코가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시스코가 미국 GDP의 5.5%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비중이었어요. 미국 경제의 5.5% 정도 수준일 정도로 시가총액이 올라왔다는 건 굉장히 회사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에 투기를 했다는 거였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냐? 시스코보다 2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 당시 시스코가 버블이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시스코랑 엔비디아를 비교해 보면 엔비디아가 시스코 때보다 2배 정도 더 버블이에요. 근데 그럼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 결국은 데이터를 통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매출 그리고 이익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닷컴 버블 터지기 직전에 시스코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닷컴 버블 당시에 시스코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50%에 달했었어요. 그러니까 2년마다 회사가 2배씩 크는 거예요. 그 덩치가 그렇게 큰 회사가. 그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이제 매출이 성장을 했는데 결국 어땠습니까? 무너졌죠. 지금 엔비디아의 매출과 이익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이건 확실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장하고 있냐면 쭉 가파르게 성장하다가 이렇게 상승 추세 점점 꺾이고 있습니다. 즉 매출이 늘고는 있는데 그 매출이 늘어나는 추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라는 전제하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앞으로도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지만, 엔비디아의 실적이 지금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게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2025년 3, 4분기 정도, 그러니까 즉 하반기 정도 되면은 매출과 이익이 꺾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매출과 이익이 꺾이기 시작하는 이 매출 성장률과 이익 성장률은 이렇게 반대로 꺾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성장률이 둔화되다가 점점 이제 매출과 이익이 떨어지는 시점이 하반기 정도 될 거라는 이제 전망치인데, 왜냐? 매출하고 이익이 지금 줄어드는 추세가 점점 이렇게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시점이 하반기 정도가 될 건데 2025년 뭐 3, 4분기 정도 되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주가라는 거는 이런 매출이나 이익이 움직이기 전부터 움직여요. 주가는 요때부터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주가라는 게 앞서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매출과 이익이 하반기쯤 이제 꺾일 거라는 게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상황인데, 현재 추세라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다음 실적 발표를 봐야겠지만 이게 만약에 기정사실화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먼저 앞서서 2025년 상반기부터 이제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결국 엔비디아는 시장의 주도 종목이에요. 근데 주도 종목이 힘을 잃는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종말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굉장히 또 중요한 시점이고, 현재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주가가 과거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못 올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막 진짜 그냥 뭐 천지를 분간 못하고 오를 정도로 미친 듯이 올라줬던 엔비디아인데, 지금의 엔비디아는 어떻다? 지금 굉장히 이제 자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올라가지고 있지만 과거의 어떤 상승세, 미친 듯한 불꽃의 상승세는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왜냐? 매출이랑 이익이 둔화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투자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강한 종목을 단기 매매해라.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투자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꺾이기 전까지 엔비디아 주가가 오른다, 또 돌파하고 올라간다, 그럼 손절 짧게 잡고 대응하는 거예요.
만약에 손절가 터치하고 떨어지면 그냥 매도 치면 되는 거고, 손절가 터치 안 하고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계속 매매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면 되는, 즉 경제 위기에 대한 리스크는 조기에 방어하면서, 경제 위기가 시작되면 주가가 이렇게 뭐 가다가 떨어지든 갑자기 확 떨어지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손절가를 짧게 잡는 형태, 즉 단기 매매 트렌드로 가져가시게 되면 이런 리스크도 방지하면서 투자 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이런 매매가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동성은 기회다. 자, 이러한 경제 위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오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이런 경제 위기 때 주가가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악담을 해드리려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위기를 방지하자, 미리 사전에 방지해서 소나기가 오기 전에 미리 우산을 준비하자,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기회를 포착하자라는 의미에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주가라는 거는 크게 올라가면 크게 올라간 만큼 크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면 또 우리가 매수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대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권장은 안 드리겠지만, 인버스나 선물 매도 포지션이나 풋옵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이제 ELW에서 뭐 풋으로 베팅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현금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남들이 10억을 벌 때 내가 10억을 벌면은 여러분들은 돈 번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10억을 벌어서 사람들이 그만큼 소득 수준이 높아졌으면 그만큼 물가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만치 돈 벌면 여러분들은 진짜 돈 번 거 아니에요. 근데 남들이 10억을 벌 때 내가 20억을 벌면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들의 상대적인 부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돈을 번 게 맞습니다. 그렇죠? 부라는 건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남들이 돈을 다 잃는 시점, 막 10억, 20억씩 잃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돈을 지켰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돈을 번 걸까요? 안 번 걸까요? 번 거 맞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은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매수를 했다가 손절을 못해서 끙끙 앓고 있는 상황에 돈을 미친 듯이 잃었어요. 그러면서 주가는 폭락하고서 사람들은 많은 돈을 잃는 시점에 우리는 이때 투자를 안 하고 쉬고 있었어요. 그럼 이 현금이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럼 이 현금을 주가가 100달러인 구간이 아니라 주가가 10달러가 된 구간에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현금을 그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큰 상승 뒤에는 큰 하락이 오게 돼 있고, 큰 하락 이후에는 반등도 세게 나오는 법이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코로나 쇼크 때 이제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자, 코로나 쇼크 이후에 나스닥 지수가 현재까지 174%가 올랐습니다. 1704일 동안 174% 올랐어요. 하루에 0.1%씩 오른 셈이죠. 일평균.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끝나고서 얼마나 올랐냐? 415일 동안 99%가 올랐어요. 훨씬 많이 오른 겁니다. 단기적으로 코로나 쇼크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415일 동안 거의 100%에 달했다라는 거는, 뭐 이거는 하루 평균 0.1% 이상, 즉 코로나 쇼크 때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쇼크 때보다 더한 강세장은 사실은 경제 위기 이후에 오는 게 사실은 제일 정석이다.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예요. 닷컴 버블 때 나스닥이 미친 듯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스닥이 무너지고 나서 회복을 빨리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도 거의 400일 동안 100%가 상승을 해요. 코로나 쇼크 때 막 에코프로 100배씩 하고 막 이더리움 50배 하고 이랬던 장이 600일 동안 142% 올랐거든요. 600일 동안 142% 오른 시장이랑 400일 동안 100%, 94% 오른 시장은 거의 비슷합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다? 경제 위기가 끝나고 나면 불장이 온다. 근데 그 큰 불장에 여러분들은 현금을 지켜서 상대적인 부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상승장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 현금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남들보다 돈을 두세 배 번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두세 배 번 돈을 다시 매수에 활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 돈이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불어나는 결과를 누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은 곧 수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려면 결국 변동성이 나와줘야 됩니다. 투자 시장은 위로 아래로 막 미친듯이 움직인다고 해서 그게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 변동성이 우리의 편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전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는데 내가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에 전혀 타격을 입지 않을 만큼 현금을 모아놓고 이제 투자 포지션을 좀 정리해놓고, 시장이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요 상승장의 시점, 요것만 잡아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현금을 지키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현금 지킨 걸로 불리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법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IMF 때 1년 만에 156배의 수익을 거둔 사람이 있어요.
강방천 회장이라는 국내 이제 투자자분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이라는 자산운용사의 회장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1년 10개월 동안 156배로 불렸어요. 1억을 156억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150억 벌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1억 갖고 150억 벌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20배, 30배만 불리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급 폭락장 이후엔 늘 역대급 상승장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현재 어마어마한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를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은 나는 차트 매매 할 줄 모르는데 그래도 단기적인 수익은 좀 추구해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거를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월말 특강 좀 한번 들어보셔라. 제가 이제 2024년 기준 현재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에 슈퍼개미 양성 과정 초강세 모멘텀 매매 전략이라는 걸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건데 모멘텀 전략이 늘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참고로 이 모멘텀 전략은 추세 추종 전략과도 거의 유사한 이제 전략인데 이 모멘텀 전략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10번의 거래가 발생하면 그중에 9번은 알고리즘 매매로 돌아갑니다. 즉 인간의 손으로 매매를 하는 거는 시장에서 10번의 매매가 발생하면 한 번밖에 안 돼요. 21세기는 컴퓨터가 다 시장을 돌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매가 발생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다 절대적으로 알고리즘 매매로 돌아갑니다. 즉 컴퓨터가 사고팔고 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 알고리즘이 어떤 방식으로 구동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알고리즘은 다 추세 추종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 트레이더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전부 다 추세 추종 전략을 씁니다. 역추세 추종으로 떼돈을 벌어서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 살아남은 사람 제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모멘텀 전략으로 갑부가 된 사람들 이런 이제 트레이더들을 소개해드리고 그럼 이러려고 하면 수익률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매매 전략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월말 특강에서 공개를 할 겁니다. 정확히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10월 31일 목요일 오후 9시 30분에 이제 해드려 볼 거고요. 경제왕 김PB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라이브 딱 끝나고 나면 이 방송을 이제 재공개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정확히 들어와 주셔야만 여러분들이 요 이제 특강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특강 신청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577-0471로 이제 월말 이렇게 특강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알림 문자를 미리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위에 해당 시간에 딱 맞춰서 여러분들이 알람 설정 스스로 해놓으셨다가 저희 채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내가 좀 까먹고 못하면은 이거 매매 전략 좋은 강의인데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1577-0471로 신청해 주시면 돼요. 벌써 수백 분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또 요번 월말 특강에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여해 보셔서 어차피 무료로 해드리는 거니까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